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마채연입니다. 저는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오늘은 구로구 편인데요. 구로구 지역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로구는 오류 수공 지역생활권, 구로 신도림 지역생활권, 그리고 고척 개봉 지역생활권,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생활권으로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구로구 개요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구로구는 여기 서남생활권, 서울에 5개 생활권으로 나눠 있고요. 그중 서남생활권 안에 이렇게 양천구와 영등포구 아래로 구로구가 위치해 있고, 금천구와 관악구 좌측, 위와 좌측으로 구로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길게 위치해 있고, 구로구는 총 15개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고요. 인구는 45만 2,167명, 면적은 2,012헥타르입니다. 구로구 전체 지역 현황을 보시면은요, 구로구가 이렇게 가로로 나누어 있는데 가장 왼쪽으로 오류 수궁 지역 생활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류 수궁 지역 생활권이 구로구 내에서 면적이 가장 많지요. 그리고 오류 수궁 지역 생활권 바로 오른쪽으로 고척 개봉 지역 생활권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구로 신도림 지역 생활권, 그리고 그 아래로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 생활권,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류 수궁 지역 생활권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류 수궁 지역 생활권은 3개 동입니다. 오류 1동, 오류 2동, 수궁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89,147명, 면적은 786헥타르입니다. 지역 생활권 개요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지역 생활권의 특성을 3가지로 여건 변화 가능성, 생활권 현황, 그리고 공간계획 관련 주요 이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여건 변화에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오류 행복주택 등 대규모 주택 개발로 향후 지역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요. 광명 서울 고속도로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온수산업단지 및 동부제강 등 노후산업시설, 럭비구장 등 저이용 부지가 입지에 있고요. 공간계획으로는 서울 온수산업단지 재생을 추진하고 산업시설 이전 적지와 상대적 저이용 부지 등 대규모 부지의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류 수궁 생활권은 도시 공간 구조, 거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과 관리의 병행 방안이 마련이 필요가 합니다. 자, 보시면 오류 1동이 오른쪽에, 그리고 수궁동이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고 수궁동 아래로 오류 2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7호선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1호선이 지나가고, 온수역이 7호선과 1호선의 그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요. 여기 오류동역이고요. 이런 오류 수궁 지역 생활권 시작합니다. 기초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현황은 상위 관련 계획 2030 서울 플랜, 그리고 2020 구로구 도시 발전 계획에 의해서 서울 온수산업단지 재생 및 대규모 부지 활용을 통해서 지역 활력 거점으로 육성하자 라는 그 상위 관련 계획이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은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그리고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재생 지원 및 산업 인플라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확충, 균형적 배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 구로구 도시발전 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기능의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유도하고요. 전략적 복합개발 유도,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육성,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 요구를 수용하는 주민 편의시설로 복합화를 이룬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기초 현황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현황의 가장 중요한 거, 인구가 중요하겠죠? 시계 지역의 저밀도 이용으로 인구 밀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로구 총 인구가 45만 2,168명이고 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224.7명이고 세대수가 17만 1,419
세대, 그 세대당 인구가 2.64,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오류 수공 생활권에는 총 인구가 89,147명, 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113.4명, 세대수가 33,339 세대, 세대당 인구는 2.67명입니다. 오류 수공 생활권은 노령 인구가 11,105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고요. 11.3%를 차지하고, 여기에 있는 외국인 인구는 1,384명인데 구로구 전체에 비해서 높은 그 외국인 인구를 차지하죠. 1.6%입니다. 산업 일자리에 대한 기초현황은 운수 및 기타 서비스업이 산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운수업이 18.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서비스업도 14.5%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보험업, 시설관리 및 지원,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비해서 운수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이 사업체가 주요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사자 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5%, 어디에? 오류 수공 생활권 내,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일자리로 서울 온수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동부제강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입지하여 있습니다. 자, 서울 온수산업단지 전경이고요. 동부제강 및 화학기공 전경입니다. 여기 동부제강, 그 화천기공. 서울 온수산업단지는 15만 7,560제곱미터이고 서울에 10만 7,012제곱미터가 있고 부천에 5만 548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주요 그 입주업체는 156개, 종업원수가 1918명이고요. 입주업체 155개 중 88%가 기계 관련 제조업입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 현황 및 계획은 1970년대 지정된 노후한 산업단지로 산업환경 정비가 필요하고요. 서울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요. 기타 대규모 산업시설 분포 현황을 보면 옆에 그림으로 서울 온수산업단지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10만 4,872제곱미터 기계 제조업이고요. 동부제강 부지가 9만 7,184 임대 물류 창고, 그리고 화창기공 부지가 9,632 찰강 제조업입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보죠. 시계지역으로 녹지 지역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 위주의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온수산업단지가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고 지식산업센터는 30m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이 312만 6,440제곱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류지역 생활권 내 녹지지역이 47.8%로 가장 많죠. 이 안에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45.6%, 중공업지역이 4.8%, 상업이 1.7%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공업지역으로 보아야 되고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그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상업지역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노랗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정비에 대한 계획이에요. 시계지역의 대규모 주택개발 및 가용지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운수역 일대, 그리고 취락지구 연지마을의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온수역 일대 재생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있고, 여기 온수역이에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온수역 일대에 세워져 있고, 또 취락지구 연지마을이 이쪽 오류동 쪽이에요. 제가 또 착각했나 한번 볼게요. 여기네요. 여기
잘못 봤죠? 네, 취락지구 연지마을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천왕 1지구 도시개발구역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데요.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거 하나, 두 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요. 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두 가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온수동 주민참여재생 사업이 59,472제곱미터, 성원 대흥 동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56,323제곱미터, 오류 1동이 21,728, 현대연립이 23,223으로 재건축 사업은 그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온수동 주민참여재생사업은 여기 온수 주민참여재생사업이 온수역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 대흥 동진아파트는 여기 온수역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 1동 여기, 그 다음에 현대연립 볼 때마다 헷갈려서 하나씩 더 봅니다. 현대연립이 여기 이렇게 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항동, 오류동 주택지구 등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항동 공공주택지구는 여기 66만 4,431제곱미터 굉장히 넓죠. 대규모로 진행되어 있고,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는 여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 건축물이 어떤 게 많은지 볼 텐데요.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고 연립, 다세대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전체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구로구 전체 아파트가 62.3%를 차지하면 여기 오류 수공 지역 생활권에는 40.7%, 그 연립이 구로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30.7%, 다세대도 19.1%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거 비율 높으면서 연립과 다세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는 다 200제곱미터가 낮은 2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소형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 보시면요, 내부 가로망 부족과 철도로 인한 지역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 가로망으로는 경인로, 서해안로, 부일로, 오리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안로, 경인로, 부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오리로가 있어요. 이게 주요 가로망입니다. 또 지하철은 온수역과 오류동역, 천왕역 세 개의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데, 온수역이 여기죠.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동역이 있고 1호선, 그리고 여기 천왕역 7호선, 이렇게 세 개의 역을 오류 수공 생활권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현황 살펴보면은 도서관 비율은 양호하고요. 공원 면적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그 구로구에 비해서는 많지만 서울시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고요. 노인 복지가 오류 수공 생활권 내에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죠. 기초 현황을 보면 유무형의 지역 자산이 풍부합니다. 인지성 및 활용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지역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류순정, 류엉, 정선옹주 묘역, 원각사, 성공회대, 구두인관, 항동기찻길 등 역사문화 자원이 입지되어 있고요. 궁덕콩 어린이집, 공동요가시설과 원각사 선사음악회, 오류동 어울림축제 등 지역 축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기초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이 기초 현황을 토대로 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실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수공 오류 생활권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동네 미래 발전 계획, 그런 현황 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목표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오류 수공 지역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표 1부터 목표 5까지 살펴보고요. 그 목표 1에 대한 전략과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실현 전략 첫 번째는 목표로 오류 지구 중심 관리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략 1은 오류 지구 중심 이상 강화 및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신규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는데, 오류 동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상업지역 활성화 등 중심지 위상 강화를 마련합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서 오류동 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인데요. 여기가 오류동역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그런 지구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그 상업지를 활성화하고 또 생활 편의시설을 확보하자라는 그 오류 지구 중심 위상 강화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오류 지구 중심과 개봉 역세권 연계를 통해서 발전 거점 육성을 하자고 있는데, 오류동역 일대 중심 기능 강화를 통해서 안양천 서부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요. 오류동역 북측, 오류동역 북측 이쪽이죠. 저희용 상업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근린상업, 문화기능을 강화하고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서 오류동 주택지구와 기존 시가와의 공간, 기능적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배후 주거지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개봉 역세권과 역할을 분담하는데, 오류동 역세권, 일반 상업지역 중심으로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고요. 개봉 역세권은 대규모 이전 적지 개발과 연계한 거점 기능을 유치합니다. 여기가 오류동이고 여기가 개봉역입니다. 이렇게 밴드로 묶어놨죠. 그래서 오류동 쪽은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고, 여기가 일반 상업지가 되겠죠. 그리고 개봉역은 대규모 이전 적지 개발을 연계해서 거점을 유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수지역 육성을 위한 재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전략 세 번째, 온수 역색 지역 육성을 통한 통합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저희용 부지를 활용한 산업 및 문화 복합 거점 육성인데요. 산업 IT 융복합 지역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요. 기존 산업 유산의 보전 활용을 통해서 예술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온수역 역세권 일대 통합적 정비 및 관리를 하는데요. 서울 온수산업단지 및 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역세권 일대 기반시설 정비, 보행 접근 강화, 주변 지역 활성화 유도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온수역이고요. 온수역 일대에 그 온수역 통합 정비를 하겠다. 저희용 부지를 전략적으로 유도하겠다. 그리고 그 상업지, 그리고 보행 친화, 이런 내용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 재생과 주변 지역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수역 재생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산업기능 재편 및 신산업을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전략, 시설 및 제조업 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선제적인 공공재원 투자를 위해서 인프라 시설 단계를 확충하고, 재생 컨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 산업단지 재생을 실현합니다. 부천시와 통합된 단일 산업단지 관리체계 및 재생사업 실현하고요. 산업단지 및 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변 지역 정비를 촉진합니다. 온수동 재생사업지역 주거 환경관리사업 등 연계해서 주변 정비를 촉진합니다. 보시면 서울 온수산업단지 재생, 여기가 서울 온수산업단지예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되어 있고, 여기가 럭비구장이고, 여기가 동부제강이고, 네. 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죠, 현재. 자, 세 번째 목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주거에 대한 거예요. 노후 주거지 및 개발 제한 구역 관리 전략 마련입니다. 전략 다섯 번째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하고요. 개발 제한 구역의 경관 개선 및 관리 전략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정비 사업과 연계한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인데요. 노후 저층 주거지는 주변 지역과 관계를 고려해서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노후 아파트 정비 시에는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경관 조성 및 공공기여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노후 저층 주거지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을 인접한 주거지를 연계해서 정비하는데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운수역 일대가 묶여 있고 오류동 쪽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잖아요. 이쪽에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의 경관 개선 및 관리 전략 마련하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가로변 기존 시설을 경관을 개선하고 자연 항공 경관을 고려해서 개발 제한 구역 택지 개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녹지 지역이 4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번째 실현 전략은 교통에 대한 건데요. 지역 내의 교통 연결성 강화를 통해서 공간 기능적 단절을 해소하고요. 그 경인선 철도로 단절된 남북 간 교통 연결 체계를 개선합니다. 남북 관통로가 오리로 및 남북 간 연계도로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알아보는 중인데요. 네. 이 근처 시설 같은 하는 남북 관통도로, 오리로 및 남북 간 연계도로 정비인데 오리로의 소통 영역 제고, 동부 제강 등 대규모 부지 개발로 일부간을 확복을 검토하고 있고요. 원수역 주변 집중 분산도로 및 정비, 보행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경인선 상부에 보행 등 확충, 남북 간 보행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주요 통학로 및 생활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요. 천왕역에서 오류역까지 주요 생활가로변에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여기가 천왕역이고요. 여기가 오류역인데 여기를 연결해서 그 보행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목표 5번째입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생활권 정체성 인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지역 자산이 굉장히 문화자산이라든가 지역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잠재적 문화자원을 연계해서 그 관광자원으로 특화하고요.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지역 문화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계획이 오류 수공 지역 생활권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어우르는 오류 수공 지역 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보셨고요. 공간 지침 잠깐 볼게요. 공간 지침은 중심지 체계부터 볼 텐데요. 강조하자면 구로구 중심지 체계는 도심이 1개소인데 영등포 여의도 도심에 1개소가 있고요. 광역 중심이 1개소예요. 가산 대림 광역 중심 그리고 지구 중심이 3개소가 위치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구로지구 중심, 개봉지구 중심, 오류지구 중심 이렇게 3개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류 수공 생활권 내에는 오류지구 중심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2020 구로구 도시 발전 계획 내에 위치해 있고 그 중심지 형성 과정을 좀 보시면 1899년에 경인선 인천에서 노량진간 개통과 함께 오류동역이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오류동선으로 3군 지사선 준공했고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항동철길로 현재 되어 있죠. 그리고 1968년에 오류시장 건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점포가 300여 개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좀 저조해서 30여 개의 점포만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 개시했고요. 1996년에 생활권 중심체계 구상을 통해서 오류지구 중심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여기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현황에는 용도 지역상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준주거 지역이 분포되어 있고요. 1호선을 중심으로 여기 1호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로변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근생 위주의 토지 이용을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1990년대 이후 오류시장이 쇠퇴해서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오류동역에 연접하여 행복주택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오류주거 중심은 쾌적한 주거와 근린생활 기능 중심의 생활문화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발전 방향 보면 오류동역 주변 지역 재생을 통해서 생활문화 기능을 강화하고요. 개봉주거 중심과 온수 역세권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특화 기능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방안으로는 상업지역 관리를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신규 수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오류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생 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상업 기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역 전면에 그 광장 등 중심지 내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문화교류 공간을 마련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생활 서비스 시설 부분을 보면 그 오류 수공 생활권에는 그 충분한 게 별로 없어요. 도서관하고 청소년 아동 시설은 좀 충분한데 나머지 공원이라던가 주차장, 노인 여가 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은 많이 부족한 걸로 구로구나 서울시에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 수공 지역 생활권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 자체가 그 역사와 문화를 잘 아우러서 그 주거지로서 최적화하면서 그 생활 편의 시설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모로 오류 수공 그 지역 생활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동 개발과 그 행복주택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류 수공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구로 신도림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